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제가 음악 다방에 관한 젊은이들의 에피소드에 대해서 한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대표적인 이제 음악 다방으로 두 개를 예를 들었는데요. 하나는 지금 대학로에 있는 황림다방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신촌에 있는 여대의 앞에 있는 이삭다방이라는 곳입니다. 이 두 곳은 제가 대학 시절에 많이 가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림다방은 아직도 지금 대학로에 자리 잡고 있고요. 지금도 젊은이들이 가득 찬 그런 다방입니다. 근데 제가 70년대 다녔을 때의 그 항림의 모습이랑 또 그렇게 큰 차이도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차이는 그 항림다방 앞에 있던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거기서 대학 본부가 관악산으로 이전했다라고 하는 게 큰 차이겠습니다. 그 항림다방을 제가 그 대학 시절에 가면 그 저녁 때 가면 항상 많이 나오던 곡 중에 하나가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오중주 곡이었습니다. 퀸테이션인데요. 그 당시에 음악 DJ를 하던 분이 이 서울대 미학과를 다녔는데 클라리넷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대개 이제 도서관이 한 10시쯤 끝나고 가면 클라리넷 오중주를 자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모차르트 얘기를 한마디 더 하면 그 클라리넷 오중주 또는 클라리넷 컨체르토를 쓴 것은 그 당시에 비엔나에서 클라리넷리스트였던 안톤 슈타들러하고 굉장히 막역한 관계를 유지하고 굉장히 친했기 때문에 그 친구를 위해서 그 아름다운 오중주하고 협주곡을 작곡했던 것이죠. 특히 협주곡 2악장은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 나와서도 유명해졌고요. 근데 그 슈타틀러라고 하는 클라리네리스트는 모차르트와 같이 프리메이슨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 활동을 같이 하면서 더 관계가 돈독했었죠. 하여튼 그래서 그 항림다방 하면 이제 그 음악 그리고 또 기억나는 거가 그 당시에 또 자주 오던 분이 그 서울에 다니던 분이었는데 그분은 나중에 지휘자가 되셔서 우리나라의 말로 교향곡을 대중화시킨 그런 지휘자였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같이 오시던 분이 첼로 하는 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분 때문인지 그 베이토벤의 첼로 소나타 3번도 아주 자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는 밤에 가면 이제 이 젊은 친구들이 술을 먹고 그 뭐 이제 음악도 듣고 하는데 가끔 가다 객기 부리는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와서 그, 그, 저, 저 술집이나 어디 오뎅집에서 이제 술을 먹고 오뎅 꼬치를 하나 들고 와갖고 특히 베이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이 나오면 지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휘를 하니까 뭐 재밌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 뭐 괜히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와갖고 이 난동을 부리나 이러고서 뭐 시비를 걸어갖고 나중에 싸움이 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싸움이 돼서 한번 이제 주인이 말려갖고 나가서 싸우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대학로에 거기가 다 복개가 돼서 개천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개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천이 이제 총개천으로 아마 이어지는데 거기서 잘못하면은 빠지게 돼요. 거기 가드레일이 없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가드레일이 없었습니다. 아주 위험한데 거기서 싸우다 빠질 뻔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중에 한 친구가 그 철학과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술을 먹고 한번 빠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보진 못했는데 거기가 그 정도로 아주 그때 물리대 다니는 학생 중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랬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철학과 학생은 그 신문지로 자기 철학책을 이렇게 싸매고 다녔는데
그래서 신문지를 열어보니까 바로 칸트의 순수이성 집단, 크리틱 데어 라이넨 페어누프스라고 하는 그 독일어 원서를 그 신문지에 끼고 다니고 하던 친구가 그 개천에 빠졌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그때 그 친구 중에 그 지휘를 하다가 싸움 나갖고 이제 된통 혼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는 음악을 대단히 좋아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이대 앞에 그 음악 다방, 이삭 다방에서 그 DJ를 했었습니다. 근데 DJ를 했는데 하루는 그 바하의 그 이스터 오라토리오, 부활절 오라토리오를 올려놓고 거기 아마 막달레나의 내가 어디서 예수를 찾을 수 있는지 말해다오라고 하는 유명한 아리아가 있는데 그거를 막 올려놓고 듣고 있는데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품을 하다가 눈물이 좀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가 담배 연기도 자욱하고 그러면 이제 눈에 담배 연기가 들어서 눈물도 나고 하는데 그 아름다운 마하의 오라토리오의 그 아리아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줄 알고 그 밖에서 어떤 여대생이 쪽지를 보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음악을 사랑하는지 몰랐다. 정말 얘기해보고 싶다. 이런 그 쪽지가 와서 데이트도 하고 그랬다는데 차마 그 하품 나서 담배 연기 때문에 눈물 흘렸다는 얘기를 못하고 음악을 진짜 좋아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게 전화도 오고 그러네요. 하여튼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대학가의 그 다방이라고 하는 거는 젊은이들의 어떤 그 낭만과 어떤 그 토론 그리고 객기 이런 것들이 어울려서 아주 새로운 그러한 대학 문화를 형성했던 이제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돌이켜 보면 학림다방이 있던 개천 그거를 그 물리대 학생들은 이제 뭐라고 불렀냐면 세느강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그 서울의대와 바로 마주 보는데 이제 물리과대학 정문이 있었는데 거기는 다리가 있어야 됩니다. 개천을 지나가야 되니까. 근데 그 다리 이름을 학생들이 미라보 다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세느강과 미라보 다리 그리고 그 캠퍼스 안으로 들어가면 마로니에 나무가 지금도 있지만 그 마로니에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로니에 나무는 아직도 있지만 이제 그 미라보 다리와 세느강은 없어졌죠.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대학 시절은 여행 자유화가 안 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외국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처음 탔던 것이 1979년에 미국 유학을 갈 때 비행기라는 거를 처음 타봤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여행은 해본 적이 없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80년대 파리를 처음 갔을 때 정말 가보고 싶은 데가 세느강과 미라보 다리였습니다. 실제로 미라보 다리는 어떤가? 가보니까 그냥 다리였습니다. 마치 영화 애수라고 하는 비비안 리가 로버트 테일러하고 비비안 리가 나오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제목이 워터 브리지였어요. 애수라고 번안을 했지만 그 워터 브리지도 사실은 제가 런던에 가서 꼭 가보고 싶어서 가봤는데 그냥 다리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영화는 거기서 찍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세트에서 찍은 거라고 하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리에 가서 제일 가보고 싶었던 미라보 다리에 가서 저의 대학 시절을 한번 회상해 본 적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정말 파리에 가서 본 세느강과 미라보 다리 그리고 아폴리네르의 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재밌는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별로 재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이삭 다방에서 DJ를 하던 그 친구는 그 당시에
대학생이나 좀 인텔리겐짜 같이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그때 타임지를 많이 끼고 다녔어요. 그래서 강의 듣고 타임지를 읽는 거가 마치 지성인의 어떤 표상이었던 시절이었는데, 그 친구는 맨날 다 떨어진 그 형사 콜럼보처럼 낡은 그 바바리 코트에다가 타임지를 끼고 다녔던 기억이 또 지금 나네요. 그래서 그런 타임지, 바바리 코트, 그리고 막걸리, 오뎅, 그리고 클래식 음악, 베이토벤의 그 교향곡 5번, 이런 것들이 다 젊은 시절의 추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느 세대나 자기의 젊은 시절은 다 아름다웠다고 생각하기 마련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추억들이 우리들의 어떤 젊음의 표상, 그리고 어떤 그리운 옛 시절의 추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편집 실력이 없어서 그 핸드폰 소리를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줄이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